맞죠? 남의 말 듣고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끄떡없어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수법을 살펴보면 과거 루보 사태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야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작전 세력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즉 SG증권사를 경유한 8개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호재도 악재도 거의 없어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이 최근 3년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폭락한 건데요. 이들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많아 유통 물량이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통제가 수월한 종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배후에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고 보고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약 3년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건 통정거래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만일 주식을 사고 파는 주체가 동일하다면 통정거래는 더욱 수월해지겠죠. 실제로 이번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은 투자자에게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계좌를 개설해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가수 임창정 씨와 박혜경 씨가 자신들은 계좌 비밀번호조차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수법 어딘가 익숙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 2006년 루보 사태 때 이미 활용됐던 방식입니다. 루보 주가 조작 세력은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대신 거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루보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정거래를 활용한 걸로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고 최근 SG 사태까지 발생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더욱이 SG 사태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이들 세력은 이례없는 공격적 투자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른바 장외 파생 상품 차액 결제 거래인 CFD를 이용한 겁니다. CFD는 투자하려는 금액의 40%만 증거금으로 갖고 있으면 나머지 60%는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4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은 가진 돈보다 큰 금액을 투자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증권사는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회사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직접 거래는 해외 증권사가 합니다. 그러나 주식이 오름세가 아닌 반대의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증거금까지 고갈될 위험에 처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 매매에 나섭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건 주가 폭락으로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수 임창정 씨가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84억 원대의 주식을 살 수 있었고 60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투자 방식이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악용된 수법이었는데 금융당국은 왜 막지 못했을까요?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나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바뀌었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습니다. 최대 주주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신사업도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뭐가 나온 게 없었던 상황이에요. 변할 게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서 처음에 이제 홀드 보고서를 냈던 거고 근데 이제 주가가 더 올라서 이제 매도로 바꿨던 거죠. 기존 수법에서 더 나아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해서 쉽게 구별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가격 변동선인 1%선을 유지하면서 시장 감시 체계를 피해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루에 1% 내외 정도로 움직이면 일상적인 가격 변동, 주가 조작을 위한 시도인지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장기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된 주가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겨받아 계좌를 직접 개설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거지 근처까지 가서 거래하면서 실제 투자자가 거래한 것처럼 치밀하게 운용한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비 형식으로 지급받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조작이 반복되는 이유, 투자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혹시나 작전주에 잘만 올라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무자격자한테 그냥 준 거잖아요. 내 거에 모두 다. 이거를 처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작전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주가 조작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작 사건에서 조작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남의 돈 운용 자체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못하게 해놔야죠.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투자 일임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한 게 맞는데 조작은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를 막아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걸로 잡혀서 자본거래법상의 지분 공시 의무라든지 주식을 매매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주식이 누구 소유인지 금융당국에서조차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만큼 주가 조작 사건의 뿌리가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